디지털 현금으로 불리는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또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 각국이 스테이블 코인 패권을 잡기 위해 발빠르게 뛰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겠습니다.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하기 전에 저희가 바이든 때부터는 가장 많이 했던 게 CBDC 얘기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CBDC가 디지털 통화다. 우리 한국은행도 CBDC 준비하고 있었고요. 미국의 연준도 CBDC였었는데 지금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서 CBDC는 완전히 좀 다운되고 스테이블 코인 시대가 왔거든요. 먼저 우리 시청자분한테 CBDC는 뭔지 또 스테이블 코인은 뭔지 개념 정리를 하고 가보죠. 네. 네. 말씀 주신 대로 이것에 조금 더 근본적으로 가보면은 이게 이제 그 코인의 그 소위 기본적인 속성부터 조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암호화폐. 네. 암호화폐가 뭐냐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디지털 그 화폐를 만드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이 블록체인 기술의 여러 종류들 중에 하나가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알고 있는 게 비트코인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큰 게 이제 이더리움입니다. 통상적으로 이 스테이블 코인 같은 이런 것들의 그 기술의 기반은 이더리움 기반의 이제 스테이블 코인들이 좀 많아졌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CBDC도 어찌 보면 이제 앞으로 그런 쪽의 기술 기반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예. 테이블이 하나 마련돼 있던데 보시면은 CBDC는 그 소위 이걸 만드는 주체가 정부, 우리로 따지면 한국은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앙은행이 하는 거군요. 관이. 예, 맞습니다. 반면에 스테이블 코인은 민간이 하는데 우리가 뭐 대표적으로 조금 미국에 투자하신 분 아시겠지만 서클이라는 서클. 회사 뭐 이런 것들 아시고 테더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다 보셔야 될 것 같고 당연히 중앙은행이 CBDC는 중앙은행이 하니까 디지털 법정 화폐다. 우리가 종이돈 있고 이것이 저금되면 예금이 되면 은행의 디지털 숫자로 있지만 이것이 코인 베이스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게 CBDC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은 상대적으로 민간이 하다 보니까 법정 화폐는 아니지만 최대의 장점은 뭐냐면 그러니까 기존의 비트코인은 투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난 변동성이 있습니다. 네. 그걸 좀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이것의 가치를 일정 부분 예를 들면 미국의 국채라든지 이런 특정한 그러한 그 기존 자산들을 그 소위 그 담보로 해서 만들어줘서 소위 가격의 안정성을 만들어내는 것이 목표다. 결론적으로는 주체의 차이가 있을 뿐더러 기본적인 포인트는 기존의 코인 시장에서의 그런 변동성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성을 담보화하는 것인데 민간이 하느냐 정부가 하느냐 이 두 개의 차이로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능이라던가 이제 근본 기술은 CBDC다 또 스테이블 코인이랑 비슷하지만은 앞서도 얘기했지만 발행 주체에서 그거 하나만 딱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이 CBDC는 중앙은행이 리더십을 갖는 거고 이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민간 발행 업체들이 갖게 되는 건데 실제로 미국에서는요. 1달러에 1코인 스테이블하게 맞추는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엄청나게 이미 대중화가 돼 있습니다. 앞서 얘기한 1위가 테더 USDT, 또 2위가 서클 USDC.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가 지금 미국에서의 달러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요. 이게 이제 최근 기사화된 자료에 보면은 이 소위 스테이블 코인 시장 규모 자체가 한 2,800억 달러 규모로 얘기되는데 제가 가장 오늘자 기준으로도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2,990억 거의 이제 3천억 달러까지 다 왔더라고요. 그러면 이걸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 보면은 414조 원 엄청난 큰 규모죠. 400조. 근데 대략 그래서 테더하고 서클이 전체 시장의 한 80%를 좀 넘게 차지하고요. 당연히 제일 먼저 등장했던 테더가 시장의 56%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두 번째로 아까 우리가 했던 서클이 24%. 요것이 이제 시장이 그래서 둘이 합치면은 거의 양대 산맥이죠. 그래서 거의 80%를 넘게 차지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두 개의 차이를 보자면 테더는 이 미국의 그러한 원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법정에서 어느 정도 담보되는 그러한 규칙을 지키느냐. 테더는 안 지키고 있고요. 스테이블 코인 중에 서클은 상대적으로 미국 정부가 원하는 그런 규칙을 지킨다는 데서
큰 차이가 있어서 최근 들어선 서클의 상승 규모가 더 빨리 커지고 있는 것만은 맞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서클이 발행한 저 USDC 쉽게 생각하면 1 USDC가 1달러처럼 이제 활용이 돼 가고 있는데 문제는 뭐 문제가 아니죠.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암호화폐 대통령이 되겠다. 미국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 그리고 이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강력하게 밀어붙이면서 법제화를 했습니다. 이제 지니어스법이라는 법이 통과되니까 일본도 그렇고요,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거 미국한테 다 뺏긴다라고 하면서 지금 다 뛰어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원래 트럼프가 일기 때는 이거 사기다까지 얘기했거든요. 네, 코인은 예. 그 암호화폐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이었는데 이기 때는 완전히 180도 달라져서요. 지금 완전히 그러니까 소위 암호화폐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약하면서 나섰고 그것의 결과물로 말씀 주신 대로 지니어스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결국은 그 지니어스법의 포인트는 기존의 이제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도 중요하지만 스테이블 코인을 기본적으로 소위 우리가 말하는 기본적인 우리 기존 금융권 안에 들어오게 하는 예. 그런 역할을 하는데 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종 규제를 득해야만 그 규제를 통과해야만 된다 이제 이런 게 있고요. 말씀 주신 대로 지금 미국은 7월달에 지니어스법 통과했고 다 경쟁이죠. 중국도 올해 8월에 홍콩 스테이블 코인 조례 발효 통과했고 일본은 올해 2025년 8월에 민간 기업 베이스로 엔화 스테이블 코인, 이 스테이블 코인 이제 발행을 허용 이제 예정이다라는 이제 기사가 나와 있고요. 우리나라도 결국은 지금 최근 들어서는 CBDC 기준이긴 하지만 각종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암호화폐 거래가 불법이잖아요. 그거는 이제 잡아가는데 스테이블 코인은 또 약간 다른 입장이네요. 기본적으로 이제 코인은 아시겠지만 변동성이 어마어마합니다. 기본적으로 고점에서 비트코인 장기 투자해 보신 분 아시겠지만 고점에서 많이 빠질 때 마이너스 80%, 내지는 마이너스 90%, 그러니까 8분의 1 토막, 9분의 1 토막 뭐 이렇게까지 그러다가 또 다시 또 몇백 프로 올라가고요. 그걸 몇 번씩 하면서 이제 올라온 상태죠. 그만큼 변동성이 크고 결정적으로 이것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익명성이죠. 그 돈이 한번 글로 들어가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찾기가 어려운데 중국은 완벽한 금융 통제 국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코인은 안 돼. 코인은 안 되는데 스테이블 코인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말할까 익명성보다는 거래를 트래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커지다 보니까 CBDC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스테이블 코인도 일정 부분은 키우는 쪽으로 조금은 소위 그 규제를 넓혀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스테이블 코인 법도 중요하지만은 실질적으로 플레이어, 이 발행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이제 거래 시스템도 누군가가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잘 하고 있죠? 한국 기업들도요? 맞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그 사이 약간 그 소위 속도감이 없었기 때문에 일반 민간 기업들이 진출하는 데 있어서 약간 주저한 측면은 분명히 법 때문인가요? 있고요. 그렇죠. 법이 빨리 통과돼야지 그래야지 소위 말하는 소위 그 불확실성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이제 그 법이 빨리 통과되는 것이 이제 중요한 상황인 거는 분명 맞고요. 근데 말씀 주신 대로 이것이 민간 기업이 들어오면은 판도가 좀 많이 바뀔 것 같은데 보통 스테이블 코인이 들어가면 뭘 잡아먹을 건가?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일반 그러니까 시중 은행의 예금이나 또는 MMF 같은 이런 걸 잡아먹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신용카드사나 송금, 해외 송금과 관련된 이런 시장을 좀 더 먼저 공격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은행이 타격 보겠네요.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수수료. 케이스는 맞습니다. 사실은 더 크게 보면 전 세계 스위프트 같은 그러한 상당한 이제 서로 이제 그 해외 송금 돈 붙이는 요거에 상당히 사실은 짭짤한 독점에 가까운 그 시장인데 요거 시장을 사실은 넘어서는 게 가장 큰 목표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지니어스법이 통과됐을 때 전 세계적으로 비자, 마스터카드 주가가 많이 빠졌었고요. 그다음에 국제 송금망 관련된 이런 기업들에 대한 걱정들이 상당히 커졌다 보셔야 될 것 같고 이것은 결국은 우리로 따지면은 이게 맞지. 우리로 따지면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아마존 코인, 스테이블 코인, 또 내지는 월마트
코인 이런 것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네. 기존에 신용카드사하고 협력해갖고 뭔가 로열티 프로그램 하던 거를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이거 개발해서 돈 좀 비용 덜 들이면서 이걸 할 수 있다. 우리로 따지면 대표적으로 항공 마일리지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런 것도 이런 식으로 코인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우리나라에서 뭐 네이버, 카카오, 토스. 토스뿐만 아니라 사실은 주요 그러니까 B2C를 하는 고객을 직접 대하는 기업들은 고객을 저렴한 비용으로 확실히 잡을 수 있는 방식으로 이걸 활용할 수 있는 그것이 어찌 보면 가장 먼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의 사용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야기가 나와서 갑자기 이 뉴스도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 트럼프 대통령 일가 있지 않습니까? 그저께였나요? 그 장남이 가상자산 사업을 해서 뭐 1조 이상을 벌었답니다, 여러분. 근데 그 트럼프 일가가 발행하는 게 또 스테이블 코인이더라고요. 이 얘기 한번 잠깐 해보고 갈까요? 예, 그 말씀 주신 대로 이게 그러니까 트럼프 일가의 일종의 이제 지금 해외 언론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러니까 이 코인 비즈니스가 트럼프 소위 패밀리 비즈니스. 가족 비즈니스, 가족 사업. 예, 가족 사업화되고 있다 그러는데 이제 아마 혹시 이 회사명을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그러니까 WLFI라고 불리는 이 회사인데 요 이제 아들 트럼프들이죠.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랑 에릭 트럼프 둘이서 이제 주도해서 지금 만들어졌는데 작년 9월에 만들어진 예. 회사입니다. 이 9월쯤 되면 기억하시겠지만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었을 그 타이밍인데요. 요걸 만들면서 그때 이제 요 회사를 통해서 두 가지를 소위 발행을 했습니다. 코인을요. 그 코인이 하나는 이제 비트코인 같은 일반적인 코인인 WLFI. 요것이 이제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시가총액이 한 5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7조 원 정도 네. 규모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 주셨던 스테이블 코인도 발행했습니다. 이건 USD1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스테이블 코인 중에서는 한 5위 정도 하고 있고요. 네. 전체 코인 시장에서는 한 46위 정도에서 한 27억 달러 시가총액, 우리나라 돈으로 약 3.7조 원 정도 규모. 그럼 두 개 다 합치면은 10조 원이 넘는 규모의 시가총액의 그런 대주주들이 됐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제는 아버지는 부동산으로 재벌이 됐다면 네. 이 아들들은 아버지의 후광을 얻고 코인으로 재벌이 된 상당히 좀 특이한 네. 그런 드라마틱한 그런 반전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조원이라는 게 큰 돈인데요. 저 불과 또 이렇게 1년 만에 뭐 조 단위로 1조 원씩을 벌었다라고 하니까 자, 그만큼 또 이 코인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새롭게 봐야 될 텐데요. 이게 이제 미국 얘기가 아니라 우리 국내 20대, 30대 소위 MZ 세대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요. 정말 우리의 이 금융거래가 스테이블 코인 방식으로 바뀌면 쓸 것이냐, 사용할 것이냐 거의 50%둘 중에 한 명은 긍정적으로 답했다고요. 이미 이제 굉장히 확산이 되고 있나 봅니다. 이게 상대적으로 아시겠지만 그 젊은 층일수록 그러니까 20대, 30대일수록 코인 같은 그런 신문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오픈 마인드입니다. 열려 있고요. 네. 쉽게 접근했고 이미 초기에 들어왔을 때 밤을 새면서 사실은 이 코인에 대한 투자들을 많이 했던 걸로. 그래서 저도 같이 일했던 그러니까 신입 직원들 같이 뽑았던 친구들 중에 밤새 갖고 그러니까 맨날 오면 좋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좋냐고 물어보면 네. 밤새 이 코인 거래하다가 네. 이게 좋은 친구들도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예, 24시간 네. 거래가 되니까. 네. 이제 근데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왜 그러면 20, 30대가 왜 이 코인에 집중하느냐? 잘 아시겠지만 이게 기성 세대가 이미 소위 갖고 있는 부동산 같은 거, 또 나머지 이런 것은 이미 넘볼 수 없는 넘사벽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자산을 늘릴 수 있는 제일 쉽고 가장 빠른 방법으로 딱 봤을 때는 코인이 사실은 네. 변동성도 어마어마하고 그러니까 변동성이 크다는 건 쉽게 박살도 나지만 올라가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빨리 올라가지 않습니까? 하루에 200% 이런 것도 나오죠. 네, 뭐 그러다 세 배. 보니까 예,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큰 꿈을 갖고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스테이블 코인 자체는 엄밀히 말하면 그 말 자체가 스테이블이지 않습니까? 네. 안정적으로 되는 것이 목표인데 기본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자체도 일종의 투자의 대상, 공격적인 수익률을 확보하는 대상으로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어찌 보면은 이런 현재의 상황과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배경 이렇게 볼 수 있고 다만 이러다 보니까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출시가 됨과 동시에 이것이 약간 또 투기장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또 여기에 혹시 또 우리 젊은 친구들이 거기에서 좀 뭐랄까 많은 손해를 보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도 일부에서는 하고 있다는 것들도 좀 알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투자로 시작을 하고 익숙해졌기 때문에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거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나온다면 아주 편하게 하겠다. 뭐 긍정적인 좀 입장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 순간에 갑자기 한국은행이 궁금해졌습니다. 한국은행은 CBDC 사업을 벌써 몇 년째 준비를 해 왔잖아요. 근데 지금 전 세계 방향이 저렇게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뀌게 되면 프로젝트 한강인가요? 지금 나름 굉장히 많이 해 왔는데 이 CBDC 사업은 어떻게 되나요? 일차적으로는 어느 나라의 중앙은행들도 다 보수적입니다. 그러니까 네. 기본적으로 아시겠지만 금융권 중에서도 일반 은행이 증권사나 이런 데에 비해서는 훨씬 더 보수적이고요. 은행 중에서도 중앙은행에 근무한다. 예를 들면 한국은행에 근무한다. 훨씬 더 보수적입니다. 네. 보수 그 자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왜 그러냐 하면 기본적으로 기억하시겠지만 중앙은행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소위 통화를 발행하고 관리하는 권한을 정부가 갖고 있는데 최대 소위 헤게모니를 갖고 있는 주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기득권이다 이런 표현이라기보다는 사실은 한 나라의 그 통화 정책, 재정 정책이야 재무부가 하지만 통화 정책은 중앙은행이 하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혹여나 이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렀을 때 나중에 관리가 안 되면 이게 너무 돈이 급격하게 풀리거나 줄어들면 인플레이션이 오거나 시장이 박살이 날 수도 있는 그렇죠. 거죠. 이런 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 분들은 상당히 이 CBDC에 대해서도 보수적으로 봤고요.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강 프로젝트를 했는데 일반적으로는 우리 개인들을 상대하기보다는 소위 이제 기관 간, 결국은 금융기관 간의 기존의 중앙 집중 형식 거래 기술로 거래되던 거를 CBDC, 소위 블록체인 기술을 네. 이용해서 소위 분산형, 탈중앙화된 이 기술을 활용해서 동시에 한번 진행해보자라는 건 이제 말씀 주셨던 이제 한강 프로젝트고요. 요것 네. 자체가 지금 쓰여 있는 대로 업무 체계하고 2차 테스트까지 오긴 했는데 최근에 이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방향을 바꿔버린 거죠. 박사 상황이 네, 다 바뀌어버린 네, 거죠. 네. 그렇게 되면서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 중심으로 나서면서 약간 중앙은행들은 뒷전으로 좀 나앉는 약간 이런 모습이 되고 있어서 오히려 좀 속도를 각국에서 CBDC들은 좀 더 속도를 낼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CBDC, 센트럴 뱅크입니다. 디지털 커런시. 그러니까 중앙은행의 이 디지털 통화 사업도 한국은행이 좀 하고 있다. 뚜벅뚜벅 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이야기해 드리고요. 이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 우리도 강조하고 막 노력들 많이 하고 있는데 약간 회의적인 반응입니다. 근데 이 스테이블 코인 시대로 오게 되면 많은 사용자들이 결국 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 쓸 거 아니냐. 그러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어떻게 되나? 뭐 어디에 쓰느냐? 이 사용처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만의 좀 존재감을 어떻게든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사실은 워낙 이제 전 세계가 글로벌 투자를 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서학개미라는 이름이 나왔잖아요. 투자도 사실은 다 미국에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상당히 네. 많은 상황이. 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같은 코인조차도 일정 부분 뭐 국내에서도 많이들 하시지만 이 스테이블 코인도 상대적으로는 발달돼 있는 우리나라에 이제 일부 상장도 돼 있지만 그러니까 소위 이제 미국 중심으로 달러 베이스의 스테이블 코인을 할 가능성이 좀 높지만 여기서 우리가 틈새 시장을 노려야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일간 민간 기업들, 유통하는 회사들 이런 B2C 회사들도 코인을 마치 상품권, 로열티 프로그램처럼 쓸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우리 캐대현 현상 있지 않습니까? 이 K 컬처, K 문화, K자가 붙으면 상당히 폭발적인 외국인들 반응을 얻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국내 이런 그 소위 K 컬처에 대한 그 인기와 관련해서 네. 이러한 결제 수단을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면 아마도 의외로 우리 해외의 젊은 국내 문화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좋은 장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 K컬처하고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연계해서 프로젝트를 한다면 네. 오히려 의외로 상당히 좀 강고한 틈새 시장에서의 강자가 될 가능성도 충분히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뭐 가령 BTS 콘서트 티켓은 무조건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만 뭐 결제 판매한다 뭐 이런 식인가요? 약간 K컬처럼 연계한다는 게? 예를 들면 국립중앙박물관에 요즘에 그 굿즈 얼마나 인기 좋습니까? 네, 네, 그걸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만 살 수 있게 한다. 네. 그러면 줄 서서 그 원화 스테이블 코인 일단 쓰지 않을까요? 그렇죠. 일단 예를 들면. 환전하겠죠. 네.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면 충분히 해외에서의 사용을 많이 늘릴 수 있지 않을까 충분히 미뤄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해외 관광객들이 많이 오게 되는데 큰 이제 걱정은 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 뭐 스마트폰이든 여기에 들고 올까봐 이제 그런 걱정이 있는데, 자 우리 대표님께서는 아예 이참에 우리가 K컬처로 대반전을 꾀하자. 괜찮을까요? 가능성 있나요? 충분히 그러니까 그거 말고는 사실은 어느 나라든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이기기가 만만치 않다. 그렇네요. 네.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한국은행은 이제 계속 그 안정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계속해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 우리로 하면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이 된다면 관련한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겠다. 이걸 좀 촘촘하게 막고 시작하자 이런 쪽인 것 같거든요. 어떤 점들 좀 문제가 우려되는 것도 있고 또 어떻게 막아야 되는지도 짚고 가보죠. 일차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느 때든 이게 그러니까 너무 급변동하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크게들 걱정하는 게 이것이 많이 사용하다가 갑자기 코인런 대규모 인출 사태가 나타나면 이것이 마치 은행이 망하듯이 네. 이 코인과 관련된 회사도 급격하게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 발행 업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코인런에 대한 걱정들, 그 다음에 이게 혹시라도 이제 아무래도 이게 암호화폐긴 하지만 가끔 그 거래소도 이게 해킹의 위험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금융사고에 대한 위험. 그 다음에 이것이 혹시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넘어가다 보면 국내의 돈이 해외로 유출되는 자본 유출에 대한 걱정.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중앙은행이 통화를 전반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너무 커져버리고 이것이 달러 위주로 가다 보면 그 한국은행의 그 통화 관리 능력 자체가 약화될 수 있는 거. 뭐 이런 걱정들이 분명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스테이블 코인의 성장에 대해서 우리가 열고 열심히 참여하고 민간에도 열어야겠지만 이런 관련된 위험성이 나타날 가능성도 염두하면서 거기에 대한 안전장치들도 같이 만들면서 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앞서 이제 네 가지 지적해 주신 문제 중에서 자본 유출 같은 거요. 정말 우리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 들고 있다가 지금은 해외 송금 액수라든가 이거 다 제한도 있고 당국이 면밀히 보는데 그냥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수합해 버리면 이거는 어떻게 추적하죠? 그게 좀 문제입니다. 이거 어떻게 사실은 잡죠? 미국 내에서도 반반 갈리고 있습니다. 이제 스테이블 코인과 기존 코인은 어찌 보면 코인 비즈니스 인더스트리에서 사실은 로비의 힘으로 거기에 플러스 트럼프 패밀리 비즈니스와 결합을 하면서 이 급부상한 거잖아요. 빠른 속도, 빠른 시간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것이 혹시라도 대표적으로 남미나 이런 쪽에 마약 카르텔의 돈 세탁하게 활용되지 않겠냐 네. 이런 걱정들 상당히 많습니다. 또 이것이 너무 커져 버리면 과연 우리가 달러 통화 주권을 미국에서 달러 패권을 유지할 수 있겠어? 이런 걱정까지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미국도 걱정하기 때문에 같은 걱정이 우리나라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도 똑같이 나타날 수 있겠다. 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말씀 주신 대로 가장 큰 코인의 최대 문제점은 돈 세탁. 이것이 혹시로 범죄 수익에 연동돼서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 국경도 없잖아요. 이제. 그럼요. 네. 그냥 사실 냉정해 보면은 그 USB나 메일로 그냥 보내놓고 거기 가서 찾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USB에 네. 넣어서 가져갈 수도 그렇죠. 있고. 네. 이렇게 네.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 자체가 상당히 그러한 그 범죄적인 그런 용도로 또 내지는
상당히 돈이 잠기고 없어지는 용도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해결이 어느 정도 되면서 이것이 성장을 내지 잘못하다가는 근본적인 금융 거래와 실물 거래에서의 큰 문제점으로도 나중에 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게 빠른 것이 능사만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우리 국회에서도 이 관련한 디지털 자산법에 다양한 의견들 좀 발의가 되어 있고 통과에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고요. 한국은행은 또 나름대로 CBDC의 사업도 뚜벅뚜벅 하고 있습니다. 자, CBDC 또 원화 스테이블 코인들, 국회의 역할들. 근데 또 이걸 늦추기에는 다른 나라들이 너무나 특히 미국이 앞서 가고 있고요. 어떻게 좀 우리가 이 경쟁에 뒤처지지 않으면서도 안정성을 높일 수 있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뭐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첫 번째적으로는 이게 빨리빨리의 나라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한번 마음껏 방향을 잡으면 속도를 내는 데는 크게 걱정이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또 MZ들도 좀 원하니까. 네. 그래서 또 네. 민간 기업들도 그것에 대해서 여론만 주면 붕업만 시켜주고 법만 제대로 만들어지면 아주 빠른 속도로 이것은 할 거다 보고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너무 규제 일변도로 가서는 안 된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소위 부작용과 관련해서만 정부가 관리를 하는 정도의 차원. 그것이 결국은 민관이 협력적으로 나가면서 소위 이 코인 시장을 건강하게 육성할 수 있는 좋은 방향과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지금까지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